네, 안녕하십니까. 포크맨 정수철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은, 포크맨도 이해하는 파이썬입니다. 그래서, 그, 파이썬은 옛날에 코딩 랭귀지 중에서 참 기본이 되는 게 과거에는 그 베이직이죠, 베이직. 베이직이 있고, GW 베이직이 있고, 베이직이 기본이었어요. 근데 이제 베이직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이제 그보다 이제 지금은 그 코딩 언어가 더 발전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입문용어로 파이썬이 가장 그 입문용어로 많이 쓰이죠. 파이썬은 좀 언어가 좀 비교적 그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라서 뭐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대로 좀 배울만해요. 이게 인간 언어 지향적이라 이게 어느 정도로 기본 영어를 좀 할 줄 알고 좀 논리적인 사고를 좀 할 줄 알고 또 수학에 대한 한 중고등학교의 수학 정도만 이렇게 뭐 할 줄 알고 그러면은 개발자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물론 이제 모든 게 이렇게 하나 이제 파이썬 정도 하나 마스터하고 나면은 뭐 C++이랄지 그런 고급 언어, 고급 언어라, 또 저급, 낮은데 저급 언어라고 그러나, 고급 언어라, 좀 이렇게 시스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 진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파이썬 하나 정도 마스터 하면은, 나머지 고급 언어인 C++이랄지, 뭐, 그런 거, 배우는 데는 금방 쉬워지죠. 이미 기회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은 우리가 새로운 이런 문명화 시대에 살면서 컴퓨터 시대죠. 컴퓨터 시대 한마디로 앞으로 미래도 이제 그렇게 전개가 될 텐데 우리가 컴퓨터 코딩을 못 한다는 것은 과거에 이제 우리가 그 스마트폰 노인네들의 어떤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모르는 것과 TV 채널을 못 트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에, 그냥 어느 정도로 어떤 자신의 지향성이 어떤 지적 추구에 있는 사람은 비교적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도 비교적 이렇게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아니고 못했다기보다도 그냥 안 한 거죠. 안 한 거. 안 했죠.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어,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나의 추구 방식은 어떤 좀 얼렁, 좀, 좀, 좀 거시기 하지만은, 도를 추구했죠, 도. 이 도를 추구한 사람인데, 도를 추구하려면 그냥 추구하는 게 아니죠. 그냥 막연하게 추구하는 거 아니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 자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 공부라는 게 좀, 몸을 써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앉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오감을 이용하는 게 아니죠. 그냥 어리게 그냥 머리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지루하죠. 지루하시. 그래서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한 사람은 이 공부가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서 이 굉장히 뭐 공부도 힘들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꾸준히 조금씩 해왔던 거라. 그래서 이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과연 뭐 이런 시대에 고도 문명화 시대라 이런 시대에 과거의 어떤 공부가 뭐 불교의 경전이랄지 주역이랄지 이런 게 맞는가? 이건 과거의 공부죠, 과거에. 옛날 방식이 옛날 방식. 이게 이런 거 과학이 발전하지 않는 시대에 과거에 벌써 뭐 이런 것들은 뭐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대 문명이라 한 게 있죠.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가 여기 뭐 기원 전이고 여기 기원 전이고 우리가 수메르 문명이 기원전 25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2023년이니까 거의 뭐 4천년의 어떤 어,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류의 어떤 지구의 문명이라는 게 과연 어, 역사 시대가 뭐 기원전 기원을 해봐야 뭐 1만 년이라 1만 년밖에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천부경 알죠? 천부경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천부경이 이게 말로 풀어놓은 거예요. 과거의 어떤 그 반복되는 그 문명의 사이클 속에서 문명에서 지고 흥하고 망하고 흥망성쇠를 하면서 하나의 도약을 못하고 멸망의 단계에 이르면은 그게 이제 과거에 자신들이 이룩했던 것들이 어떤 뭐 그런 지적 재산이 예,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이제 말로 남겨놓은 게 천부경이에요. 그 천부경을 잘 깨달으면은 그 과학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의 어떤 그 이진법이랄지 컴퓨터의 이진법, 일과형 이진법이 주역에서 나왔어요. 주역. 주역이죠. 주역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폰 노이만 같은 사람들이 주역에 통달한 사람들이죠. 폰 노이만 같은 사람들이 동양의 어떤 주역 사상에서 이진법을 발견하고 그 이진법으로 그 가장 기초적인 뭐 컴퓨터가 만들어진 거죠. 처음에는 기계식 컴퓨터였겠지만 나중에 이제 지차식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말로 만들어 놓은 경전은 물론 과거에는 이걸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지만은 지금은 뭐냐면 이게 물리학, 어? 물리학이랄지 수학을 통해서 도를 깨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경전은 막연한 지식이에요. 막연한. 뭔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실체가 없다기보다도 실체를 구현하기가 힘들어. 구현하기. 법력이니 도술이니 뭐 그딴 거, 뭐 그딴 얘기는 했었고, 점이나 봤었고, 무슨 뭐 점성술이나 봤었고, 그러죠. 어? 이건 뭐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아무나. 아무나. 아는 체만 하면 돼, 아는 체. 근데 실체가 있는 과학, 검증을 통해서, 그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돼, 검증. 그게 과학이란 말이야. 과학은, 물론 뭐, 지금 내 나이 때는 그 과학이 뭐, 지금 공부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미 완성된 과학, 사실화되고, 검증되고, 실체화된, 실체화된 과학의 시대에서는 이건 얼마나 데이터로 남아있잖아, 데이터 뱅크에.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그리고 뭐, 아카이브 같은 거. 어, 아카이브 이런 게 뭐 어떤 논문이랄지 찾아보려면 얼마나 있죠? 뭐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GPT를 통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그걸 내려받아서 공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깊은 공부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그 막연하게 생각해 왔던 그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그 훌륭한 시대죠. 그래서 음, 빠른 시대야, 빠른 시대. 뭐든지 퀵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는 과거의 자산을 바탕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 과거의 어떤 거 이런 거 다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과거의 어떤 거 이런 경전이랄지 예, 성스러운 성자들의 말씀, 가르침, 부처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 예, 뭐 이슬람교 가르침, 뭐 다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이게 뭘 버리라는 게 아니고 다 사람에게 맞는 공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맞는 공부가. 세비라 해도 그것도 하나의 또 발판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난하거나 그런 서로 이제 다투어서는 안 되죠. 파가 덜르다고 해서 종교가 덜르다고 해서 이렇게 서로 다투면 안 되죠. 다투면 안 돼요. 사람에게는 거기에 맞는 그릇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그릇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앞으로는 컴퓨터, 인공지능 AI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컴퓨터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하고
그런 그 기본적인 논리 체계는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되고, 그래도 적어도 파이썬 정도는 입문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이런 컴퓨터 역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본적인 그 알고리즘이랄지 어떤 그 구현하는 시기 그게 다 완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논리적인 사고만 가지고 있다면은 그 패키지라는 거 그걸 갖다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또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것은 뭐냐면은 오늘 이게 뭐 이왕 컴퓨터 얘기했으니까 파이썬의 어떤 그 제기 함수에 대해서 제기 함수가 조금 더 헷갈려요. 근데 이게 제기 함수 이런 걸 왜 하냐면은 우리가 바둑을 두면은 바둑 사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할. 응? 바둑 사흘이라는 게 있잖아. 그걸 연습하잖아. 바둑에서도. 포석이랄지. 그러듯이, 우리가 그 파이썬을 배우거나 프로그램 랭귀지를 배울 때에 어떤 그 과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 문제를 풀어보는 거. 연습 문제. 연습 문제.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뭐 개발자로 어떤 나서기에는 그 실력도 부족하고, 어, 나이가 많이 먹어서, 뭐, 지금, 아니, 이제 늦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취미는 가능하다면 취미로 지금 이제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예, 거래를 하고 수익을 내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 정도면 됐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왕 얘기했으니까 파이썬의 제기 함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제기 함수. 파이썬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지금 간단한 수식이지만은 이러한 그 연습 문제 자료형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리스트형 자료라는데 리스트 속에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 속에 리스트가 있는데 이걸 그 평탄화 시켜봐라. 플랫, 플랫. 평탄화 시켜봐라 이 말이야. 이게 이러한 원본이 있는데 이렇게 풀어봐라 이렇게 풀어봐라 이 말이야. 이게 무슨 소용이냐면 나중에 이제 자료를 공부할 때에 이 자료형에 어떤 정리를 한다거나 소트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재료 가공을 할 때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어떤 딕셔너리 안에 키가 있으면은, 키가 있으면은, 키의 아이템이, 좀 지우고 갈까? 딕셔너리 안에, 딕, 키가, 키가 있고, 이 키의 아이템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아이템이 리스트형이야. 어? 이 리스트형이라고, 또 리스트형이고 키가 있어 또 리스트에 또 리스트가 있고 그러면은 이런 자료형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에 이것도 가공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이게 우리가 이제 컴퓨터 코딩을 하는 게 뭐예요? 이거 자동화 시키는 거예요, 자동화. 일일이 그 뭐 이렇게 뭐 하나씩 열거를 해서 열거했다는 게 이뉴머레이트인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일일이 이렇게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떤 그 순환문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간단한 몇 줄의 코딩으로 이렇게 풀 수 있단 말이야.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 패를 이용하는 거야, 패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제기함수 같은 경우는 그 잘못 사용하면은 어떤 불필요한 계산을 많이 하게 돼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기함수로 시켜서 생략하는 거죠. 자, 여기서 봅시다. 이 프린트라는 게 이제 제기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뭐예요? 어? 인자라지 인자 뭐야 매개 변수잖아요. 데이터라는 매개 변수로 들어오면은 이 포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푼다 이 말이야 하나씩. 근데
이 데이터에 이제 아이템이 이제 데이터에 있는 게 하나씩 하나씩 아이템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템이 타입형을 점검을 해서 이것이 리스트면은 리스트면은 이걸 다시 자기가 자기를 호출해요. 자기가 호출을 하면은 만약 이 리스트 이것을 만났다. 그러면 리스트가 만났으면은 자기를 호출해서 또 자기를 호출해서 어, 이 아이템이라는 것에 연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템이 이제 이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연음만 풀리는 거예요. 연음만 이렇게 풀려서 어, 다시 제기를 했으니까 이제 리스트가 이 군문이 만나지 않겠죠. 그러면은 다시 여기에 들어가서 아웃풋라는 이게 리스트행에 자료가 어펜드 된단 말이야. 자료가 들어가게 되면 이 아웃풋을 리턴을 하게 되면 요리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호출을 했으니까 요리로 이제 대입이 되는 거죠. 요리 대입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 이게 이제 끝났으면 다음 리스트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아웃풋라는 어 리스트에 이러한 그 숫자가 이렇게 풀리는 게 되죠. 그래서 1, 2, 3 플러스 뭐 4 플러스 5, 6 플러스 7 플러스 그다음에 8, 9 플러스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런 최종적으로 변환된 어떤 그 데이터가 추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보면은 간만에 좀 헷갈리고 재기함수 좀 헷갈려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이제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좀 이렇게 이제 막 에리까리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거 바둑에서 사활을 풀어보듯이 어떤 거 파이썬에서의 어떤 그 연습 문제 이런 이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제 어떤 그 연습 문제로서 풀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뭐 이리가 보면은 뭐 아웃풋이 아이템이 데이터니 이런 문장은 쉽지만은 이 논리 체계가 어떤 식으로 뭐 제기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따라가다 보면은 왜 이렇게 되니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물론 뭐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랄지 그런 거 본인이 직접 개발을 한다면 좀 복잡한 이제 수학이 들어가 수학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컴퓨터 프로그램 어떤 개발자가 수학의 어떤 그 천재라면은 개발자로서의 어떤 그 자질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 뭐 머리가 좀 좋아야겠죠. 머리가 뭐 평균은 넘어야 되고 한 뭐 적어도 한 130은 돼야 130에서 40은 돼야 뭐 개발자로서의 어떤 그 어, 기본 자질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인류의 평균 지능이 뭐 100군가 100군가 그래요. 110이면은 네가 110인데 110짜리가 이렇게 개발자가 될 수는 된다는 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IQ가 적어도 130에서 140이면서 학업 능력이 우수한 자들, 우수한 자들은 충분히 이제 개발자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죠. 그래서 항상 내가 젊은 학생들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아, 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프로그래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수학 능력.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뭐 이건 대부분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고 다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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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능력. 뭐 말은 이렇게 몰라도 돼요. 이렇게 구사할 줄 몰라도 읽고 쓰고 이해하는 데는 그 정도면 되죠, 영어는. 근데 뭐 앞으로의 어떤 그 영어도 그 공부하는 방식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그 뭐 문법 위주가 아닌 그냥 피부적으로
이렇게 본능에 가까운, 어? 그런 자연 언어 처리 방식으로 이렇게 앞으로 학습력이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젊은 학생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가 제2 공용어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영어는 또 아름다워요. 영어는 아름답습니다. 문자가. 자연 발생 언어이기 때문에 가장 친화적인 언어이기도 해요. 물론 한국어보다는 표현 능력이 부족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영어도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훌륭해요. 훌륭한 영어입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다듬어지고 가꾸어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런 랭귀지 언어로서 한글로 코딩을 하는 것보다, 이런 알파벳, 이런 컴퓨터는 기호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게 더 어울리죠. 한글로 코딩을 하기 위한 시도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맞지가 않기 때문에 열거 방식인 이런 열거형이 언어가 이렇게 딱 평평하게 열거형이기 때문에 코딩 언어로서는 영어만큼 딱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가 영어권에서 이렇게 컴퓨터 기술이 발전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목적어가 앞에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이 상상할 수 있는 상상의 이게 우리가 이게 목적어가 이미 주어지고 소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상을 이게 하는 게 좀 적어요. 근데 영어는 소설이 먼저고 목적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이 목적에 대한 이것을 먼저 뭘까라는 이게 뭘까라는 상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오히려 어떤 문명을 리드하는 그런 어떤 환경이 주어진 것 같아요. 언어에서, 언어에서. 말을 하는데 목적어가 나중에 오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해야 되는 그런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공상하고 상상하고 아이디어를 어, 내는 거에 대해서 동양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뇌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뇌의 기능을 최대 활성화. 우리가 인류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상상한다는 거예요. 상상. 없는 것을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것을 상상하는 그 능력이 생김으로써 문명이 발전한 거죠. 문명이. 그래서 영어권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 문명이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언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아무리 한국어가 이런 컴퓨터 시대에 맞는 언어라 해도 이 영어는 앞으로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필수 언어입니다. 영어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점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각각의 영어에 대한 언어 이해 능력이랄지 그런 것들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예,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굳이 이제 우리가 같은 사람은 영어를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힘든 사람들은 앞으로 요즘 보면은 자동 번역 기기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시대의 환경적 이해를 가지고 사신다면은 크게 이제 여러분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파이썬 옛날 같으면 GW 베이직이죠. 베이직인가 이렇게 베이직인가 이렇게 쓴가?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정도는 하나 정도는 한번 시도를 해봐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얘기는 이제 이 정도 마치고 어,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